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유난히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조율을 우선시해야 하는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는 격이 되어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원색적인 비난을 듣는 횟수와 시기가 잦아지다 보니 이제는 적응이라도 한 것일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 특정 종교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표출해야 할 텐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갈등을 조정할 수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9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작성한 글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간호사를 격려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왜인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의료계를 의식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이번 격려에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과 각종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반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커진 탓에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 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다며 간호사들 곁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원 간호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왜 하필 정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조차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정말 정부가 의료인이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현재 있는 의료인들부터 확실히 지켜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협업해야 할 의료계를 편가르는 듯한 발언은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굳이 간호사를 특정하여 이런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껏 대책이나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시기에 특정 세력을 응원하는 이번 메시지가 의사 파업 시기와 교묘에 맞물리면서 여론을 이끌기 위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호사와 의사를 편가르게 하여 대립구도를 그려내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지금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지금같이 악화되기 전부터 간호수가, 진료 보조 인력인 간호사 법제와 전문 간호사 제도 등 처우 개선 관련 간호법 제정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기에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절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던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각종 정책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논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 지지율 지표를 대표적인 언론 매체들이 선전하듯 공개하면서 과연 이 결과가 얼마나 맞는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정평가가 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 지수가 높다는 조사 결과에 문재인 정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총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 것으로 적자 역시 사상 최대인 109조 7천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국가 채무는 1년 사이 약 140조 원 증가해 내년 말에는 945조 원에 이르게 되며 이 추세라면 현재 40%인 국가 채무 비율이 2024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공식 추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당시 국가 채무는 660조 원으로 시작했지만 집권 5년 동안 400조 원 넘게 빚을 늘리는 바람에 2022년엔 1070조 원의 채무를 다음 정권에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총 지출을 43조 원 늘리는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이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5.4%에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착한 부채론과 경제 활력 회복 등의 명분을 내세워 매년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만 늘었을 뿐 적자 재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환경, 산업 에너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세를 포함하여 수입이 줄어든 지금 내년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데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는 이야기합니다.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 건전성을 찾아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재정은 경제 위기 시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채무와 재정 악화는 국민과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등 문재인 정부는 편가르기를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해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